가끔 열리지 않는 병뚜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다 한 번씩 힘을 줘봐도 열리지 않는 그런 뚜껑이 있어요. 얼른 그 병을 교환하거나 다른 방법을 쓰면 되는데 그냥 그대로 묵혀두는 경우도 간혹 있죠. 어떤 사람은요, 뚜껑이 열리지 않는 병을 그냥 두었대요. 한 번씩 생각나면 돌려보다가 포기하고 그랬다는데요. 그렇게 한참이 지난 어느 날 그 병 속의 음식물에 약간의 곰팡이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꽉 닫혀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병. 하지만 조금씩 바깥 공기가 새어 들어가고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제대로 열리지도 않고 또 맛도 보지 못했는데 혼자서 곰팡이를 피우고 있는 그 병 속의 음식물. 생각해보면 조금 가엾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우리 마음 같다는 생각 때문에요. 제 딴에는 꽁꽁 닫아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안전하지도 못하고 보일 듯 말 듯 아픈 거. 혹시 여러분 마음은 그렇지 않은가요? I put a spell on you. Because you're mine. Stop the things you do. What's up? I ain't lying. Yeah, I can't stand. Woo! No running around. I can't stand. No putting me down. I put a spell on you. Because you're mine. Oh, yeah. Stop the things you do. What's up? I ain't lying.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anyhow. I don't care if you don't want me. I'm yours right now. I put a spell on you. Because you're mine, mine, mine. You're mine. FM 영화음악 오늘 첫 곡 천국보다 낯선 진정우씨 감독의 영화 중에서 I Put a Spell on You, Screaming Jay Hawkins의 그 허스키한 목소리와 음악 듣고 싶다고 하셨었죠? 윤세일 씨 잘 들으셨나요? 이명숙 씨 신청곡이기도 했는데요. 윤세일 씨 어제 그 정성희 씨와 함께한 그 방송이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시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반응이 정말 뜨겁네요.
서울 은평구의 신규일 씨, 그리고 이은숙 씨, 박혜진 씨도 영화 보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준 거 정말 반갑다고 하셨고요. 한 달뿐인 시한부 게스트라서 좀 서운한 감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다는 이야기 올려주셨어요. 서울 성북구의 이지연 씨도 그러시고요. 구기성 씨도 정성윤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뒷골이 땡길 정도라고 하셨었어요. 어제 사실 시네필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과연 영화를 사랑한다는 것, 영화를 좋아한다는 것, 그리고 영화를 많이 본다는 것,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싶어요. 여기 구기성 씨도 우리나라의 참된 시네필 문화를 정성윤 씨를 구심점으로 정영음에서, 그러니까 FM 영화음악에서 다시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네요 하셨는데, 사실 그 시네필 문화라는 게 정말 존재한다면, 시네필이라는 것도 존재한다면, 저희 FM 영화음악에서는 뭐 시네필 문화뿐이겠습니까? 우리 영화 보는 문화, 영화 만드는 문화, 혹은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처음부터의 바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최성미 씨도 정성희 씨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해주셨네요. 뚜렷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내 안에 무언가가 뜨겁게 퍼져나가는 느낌. 정성희 씨의 힘 있는 목소리에 제 작은 힘을 실어 보냅니다 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목소리에 힘 있는 사람 저도 참 부러워요. 일단 힘 있는 목소리를 만나서 아주 즐거웠고요. 또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김도연 씨도 모두가 영화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거꾸로 모두가 영화를 사랑하지 않고 좋아만 해야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제가 한마디 더 붙이자면, 모두가 영화를 사랑해야 하는 것도 또 좋아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금처럼 껌 씹듯이 영화를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경남 창원의 뭐 정유진 씨도 좋다 뿐이겠습니까? 올려주셨고, 부산의 김현우 씨인가요? 지금 책 읽기가 아닌 글자 중독증, 영화 보기가 아닌 화면 중독증, 음악 듣기가 아닌 소리 중독증에 빠져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입이라 하는, 사입의 영화광인 자신에게 하는 말 같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 부탁한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전북의 김치현 씨, 살 떨리며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이 정말 반가웠다고 하신 박재용 씨, 부산의 허용복 씨, 그리고 경기 성남의 안은경 씨, 양희찬 씨,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셨는데, 물론 한종성 씨처럼 영화를 잘 봐야 한다는 정의에도 논쟁의 여지는 남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에 대한 진지한 담론들을 끌어내는 긍정적인 효과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고지영 씨인가요? 영화라는 것은 정성희 씨가 말하는 그런 어려운 조건이 갖춰지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즐거움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게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정말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희 씨나 혹은 저희 FM 영화음악에 나오시면서 많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평론가, 기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듣는 생각은요, 그들의 진지함이나 혹은 사랑이나 애정을 통해서 또 다른 세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일방적인 주장의 목소리는 조금 피하셨으면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아주 많은 주장이 담긴 목소리들을 이 시간에 다 담아내고 싶어요. 다 담아낼 수는 없더라도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흔하게 남의 눈치나 보느라고 제 이야기 못하면서 자기 생각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라, 진심으로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만들어낸 어떤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을 힘있게 말하는 그런
그런 목소리들을 저희 FM 영화음악에서 많이 담아냈으면 합니다. 네, 양희찬 씨가 말씀하셨듯이 시대가 지나고 사람들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말이 길었어요. 제가 말이 많다고 늘 구박을 받는데 빨리 그 다음 곡 띄워드릴게요. 이 다음 곡은요. 정말 힘있는 곡입니다. 1월 말쯤에 개봉할 영화인데요.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영화 메인 검객 자토이치의 클로징에 나오는 아주 신나는 곡이에요. 이 밤중에 춤이라도 추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영화를 보면서는 몸이 들썩들썩거려졌거든요. 클로징에 나왔던 페스티벌입니다. 자, 이 곡 들으시고요.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필름 2.0의 편집장 이지훈 기자 모시겠습니다.
은연중에 그런 일본식의 코드를 좀 강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했고요. 의외로 헐리우드 그 모든 영화들처럼 미국 우월주의요? 그런 것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무라이의 정근대와 근대 사이의 그런 문제점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다른 문화랑 이렇게 접합을 시켜서 사무라이를 그러면서도 돋보이게 할 수 있었던 설정이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네,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필름 2.0의 편집장 이지훈 기자 이전에 저희 청취자 여러분의 그 청취자 시사회 때 한 영화에 대한 청취자분들의 그 소감, 감상을 잠시 들어봤는데요. 자, 그 영화에 대해서 아마 이지훈 편집장님도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쭉 들어보셨죠? 네. 청취자 의견도요. 네. 라스트 사무라이에 대한 그렇습니다. 얘기 같아요.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영화. 이번 주에 유일하게 개봉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개봉자 중에서는 이 영화밖에 소개해드릴 영화가 없고요. 근데 이 영화 참 할 말이 많은 영화고, 네. 아까 청취자분들 의견도 보니까 다들 조금씩 틀린 생각들을 네.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줄거리부터 살짝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영화는 그 에드워드 지윅이라는 그 우리나라에는 몇 년 전에 가을의 전설로 네. 굉장히 그 일종의 미국적 신파 감성이죠. 네. 말하자면 네. 그런 영화를 만드는데 사실은 역사학자예요. 그래서 그 일본 역사나 문화에 대한 이번 영화를 만들면서 나름대로 좀 공부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고 배우는 탐 크루즈가 출연을 하죠. 뭐 얘기는 그렇습니다. 1870년인가 이제 메이지 정권 말기, 메이지 시대 말기인데요. 그 당시가 이제 일본 사회로서는 그 천황이 이제 그 집권을, 천황의 권력이 강화되고 막부 시대가 이제 종언을 고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천황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천황이 그 신식 문물들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군대도 어떤 그 서양식의 그 현대화된 무기들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여기에 맞서서 사무라이 집단들은 전통적인 가치를 수호하며 네. 천황의 군대와 대적하게 되는 그 두 집단 간의 싸움이 당시에 말하자면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 한 그 중요한 축인데, 그래서 이제 일본 영화들을 보면은 그 당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네. 그 대립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그 천황이 자신의 군대를 신식으로 훈련시켜주기 위해서 그 미국 남북 전쟁의 영웅인데 이제 그 변화되어가는 미국 사회에 좀 환멸을 느껴가고 있는 그 알그렌 대위라는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탐 크루즈죠. 그 알그렌 대위가 천황의 초청으로 일본으로 건너오게 되고 천황의 군대를 훈련하던 와중에 사무라이 군대와 한번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져요. 지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일본의 그 전통적인 방식에 따르면 그렇게 잡힌 적장은 이제 바로 거기서 즉석에서 사형인데, 그 사무라이 대장이 이제 미국인이니까 너희 나라의 문화가 있을 것이 살려주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고 그들의 이제 그 공동체 속에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무라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고결하고 숭고한 그 가치들에 동화되어 나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사무라이가 되어가는 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문화 또 무사도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그 지나칠 정도의 경탄과 찬사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탐 크루즈도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그 무사도에 관한 많은 책을 읽었다고 하고요. 네.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이고 다카모리라는 그 일본 정계의 인물인데, 이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그 이반 모리스의 고귀한 실패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게 됐고, 또 일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 일본에서 그 세계 최초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정말 두 사람 다 일본에 대한 아주 엄청난 경탄들을 말하자면 늘어놓는 쏟아내면서 그런 일도 있었죠. 예, 사실 그러니까 지난 연말부터 그 영화계에 있어서, 세계 영화계에 있어서 헐리우드가 일본으로 가고 있다. 네. 대신에 일본에 이제 뭐 경배를 바치고 있다. 예. 일본에 뭐 경도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이 라스트 사무라이가 그중에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혔거든요. 네. 그런 그 영화 외적인 이야기들 외에도 네. 영화 내적으로, 영화적으로도 할 얘기가 많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작품은
사실은 조금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들 몇 가지 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첫째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영화라는 데서는 동의를 해요. 네. 스펙터클한 장면들도 전형적인 헐리우드의 공식들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고 있고요. 또 이 영화가 다소 조금은 지나치게 일본 문화에 빠져 있다는 것에도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동의를 넘어선 다음부터는 조금씩 갈리는 면이 있어요. 네. 먼저 찬 쪽의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소수이긴 한데요. 사실 이제 왜냐면 이 영화가 일본 문화에 대한 지나친 경도 때문에 다수의 어떤 평단의 의견은 조금 비판적인 것은 네. 사실입니다. 찬 쪽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이 영화가 이제 일본의 문화와 사회를 다루고 있지만 실은 주인공이 남북전쟁 이후에 문명적으로, 즉 물질 문명의 급속도로 휘말려가는 미국 사회의 환멸을 느끼는 인물이다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일본의 천황 역시 서구 근대 사회의 문명을 받아들이는 인물이죠. 거기에 맞서는 사무라이들의 정신적인 가치에 빠졌다는 점에서 역으로 이 영화가 서구 사회의 물질 문명을 꼬집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바로 라스트 사무라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다소 좀 비판적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의 헐리우드 영화들이 일본 문화를 바라보는 방식들과 사실은 서구 영화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우리가 단어를 쓰죠. 네. 동양을 신비롭고 또 정신적인 어떤 마술의 세계처럼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이 영화에도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조금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첫째, 일본 문화의 어떤 경탄 일색이다라고 하는 어떤 스토리상의 문제들, 설정상의 문제들만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은 영화를 만들어가는 스타일의 아주 작은 부분들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의 명분과 또 어떤 희생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바치는 사무라이들의 비장한 마지막 순간을 클로즈업으로 잡을 때, 맞으면 이런 디테일들이죠. 이럴 네. 경우, 그 다음에 생활의 어떤 습관들 중에서 남자들에게 아주 전적으로 복종하는 여자들, 또 전장에 나가는 갑옷을 입혀주는 여자들, 거기에 흩날리는 벚꽃의 이미지, 일본의 자연과 그런 생활 문화들을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그것을 지그시 바라보는 알그린 대위의 모습이라든가 네. 이런 아주 작은 부분들이 모자이크처럼 동양 사회가 마치 서양 사회와는 너무나 다른 곳이고 그곳에 간다면 서양의 합리주의가 결코 이루지 못할 어떤 마술적인 힘에 의해서 대단한 위안과 해결책이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러한 우가 또 밖에서 보기에는 우려가 이 영화에도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 부분 때문에 다소 동양인들이 보기에는 불편한 시각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탐 크루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무라이의 원래 뜻이 복종이다. 자기는 그 사실을 알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사실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리고 사무라이들의 정신적인 가치인 의리와 충성과 명예도 우리 시대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가치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이 시대의 헐리우드가 동양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으면서 복종의 어떤 개념을 그렇게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퇴행적인 정서가 아니겠는가라는 네.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예. 조금은 그렇게 이제 편하게 볼 수만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동양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얼핏 일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얻은 그렇습니다. 영화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들의 입장에서는 일본 문화에 대한 찬양이니까 그냥 단순히 단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겠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이 철저하게 타자화되었단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뿐만 그렇죠. 아니라 복종이란 것에서 사실 서양 문화, 특히 미국 사람들을 보면 예전에 중국인들이 샌프란시스코로 왔을 그 당시부터 황색 돌풍이라고 해서 그들을 모멸하면서 동시에 그들에 대한 어떤 공포감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들을 역으로 해소하는 방법이 바로
못한 맞습니다. 인간, 그 복종을 강조하는 게 아니겠어요? 흔히 그러니까 보통 예. 어떻게 보면 이 아주 복잡 미묘한 것이 그 안에서도 엮여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영화 속에. 말씀하신 것처럼 헐리우드에서 이제 그 헐리우드 공포 영화들에서 공포의 대상, 그러니까 공포의 주체를 타자들이 이제 공포의 주체가 네. 되는데 그 중에 유색 인종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황인종과 흑인종들은 전부 다 일종의 그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움을 주거나 네.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그 깔보게 되는. 예. 사실은 그래서 이 오리엔탈리즘의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은 그 영화 자체의 어떤 내용이 정말 우리가 보기 불편할 정도의 그 편협한 면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양인들을 실제 어떤 그 살아 숨쉬는 인간으로 보지 않는 그렇죠. 그런 면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그것이 결국은 동양의 역사 자체를 왜곡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 영화 같은 경우도 그 일본의 근대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와중에서 그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또 다른 어떤 동양 국가보다 먼저 받아들임으로써 일본이 일으켜낸 것들도 있고 말이죠. 또 전통적인 가치도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방법에 의해서 제거되거나 아니면 살아남거나 했는데 네. 이 영화는 그 어떤 기나 길고 복잡했던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사무라이들의 숭고한 정신적 가치라고 하는 아주 단편적인 면 하나로 일거에 정리해버리는 일종의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좀 편하게 볼 수는 없는 면들이죠. 예. 에드워드 주익 감독이 어디에서 일본 역사를 공부를 했대요? 역사학자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네, 미국에서. 예, 미국에서.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시장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 네. 부분도 사실은 좀 재미있어요. 이게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가치를 숭상하는 영화인데, 네. 일본 시장에 대한 굉장히 커다란 공략에 나섰어요. 네. 보통 일본 영화들이 할리우드 개봉일보다 6개월에서 1년까지 늦게 개봉합니다. 일본 내에 할리우드 직배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일본 내에 국내 배급사들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영화들 좀 그렇게 뒤로 개봉시키는 면이 있는데, 이 영화는 동시 개봉을 했습니다. 동시 개봉을 하고 어느 나라보다 먼저 일본을 찾았고 아주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섰는데 그것과 무사도의 정신적 가치라고 하는 영화의 내적 가치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다소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음악을 듣고 그 다음 얘기를 계속하도록 하죠. 한스 지머가 영화 음악을 맡았습니다. 라스트 사무라이 중에서 A Small Measure of Peace.
Small Measure of Peace,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 중에서 들어봤습니다. 한스 지머가 음악을 맡았고요. 자,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들에 대해서 필름 2.0의 편집장 이지훈 기자 모시고 그의 눈으로 영화들을 미리 보는 시간인데요. 자, 라스트 사무라이 한 편만 이번 주에는 개봉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어떤 영화 이야기를 또? 네, 다음 그래서 이제 다른 개봉작은 없고요. 예. 대신에 그 요즘에 연말 연시라서 그런지 그 곳곳에서 작은 영화제 형식의 네. 영화 축제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다만 연말 연시이기 때문이 아니라 2004년 한 해 동안 좀 그럴 것 같아요. 2003년부터 조금 그런 예, 분위기가 있었어요. 조짐이 많이 있었고 예. 실제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네. 생각되고 2004년에도 아마 많은 곳에서 열릴 것 같고요. 있는 대로 그것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일종의 영화제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영화제예요. 이게 서울 시내 한 극장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네. 1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 동안 열리고 있는 영화제예요. 이게 예. 제목은 열정 대한민국 영화 1954에서 2003까지예요. 2003. 예. 예. 그러니까 54년도에부터 만든 영화들부터 2003년까지의 영화들 전부 54편입니다. 네. 54편의 영화들을 보름 동안 네. 상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여타 영화제들하고 조금 다른 면들은 이게 지금 이 영화제를 주최하신 어떤 한 분이에요. 한 분이 이거를 다 준비를 하시고 네? 예, 한 분이 혼자서요? 예, 혼자서 이게 굉장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누구세요? 제가 지금 성함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하여튼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게 네. 어떤 판권 문제도 그렇고 또 보관되어 있는 필름을 다시 꺼집어내서 복원하는 문제들도 있고 해서 굉장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하셔가지고 개봉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타 영화제들이 대여섯 편 혹은 10편 정도를 이렇게 대충 꾸려가지고, 물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네. 보통 이제, 조금 우리가 좋지 않게 볼 수 있는 목적에 따라서 개봉하는 영화제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영화제들이 그렇게 안이하게 하는 거에 비하면은 이 영화제 편수나 또 이 영화제가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54년부터 2003년까지를 갖고 온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고 생각해요. 네. 과거 어느 한때의 조각을 끄집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일별된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영화 50년 회고전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말 네. 여기 한번 가시면 쫙 한번 훑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어떤 영화들이 구체적인 있는지? 영화들을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네. 몇 편만 그냥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즘 젊은 관객들은 잘 모르실 텐데, 과거 한국 영화 충무로 트로이카 여배우들이 몇 번에 걸쳐서 있었죠. 네. 그들 중에서 이제 정윤희 씨나 장미희 씨, 또 유진희 이보희 씨, 이런 분들, 또 이미숙 씨도 굉장히 옛날부터 활동을 하던 배우인데, 이런 어떤 여배우들의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 뽕, 이런 작품들, 네. 이런 작품들이 이제 사실은 당시 한국 영화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에로티시즘이었고, 네. 그것이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하고도 상징적으로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단지 무슨 에로 영화로 볼 영화들이 절대 아니고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이런 영화들이 에로 비디오 쪽에서 많이 제목이 패러디되는 거는 있죠. 네. 그 다음에 배창호 감독의 깊고 푸른 밤, 이거 안성기 씨 주연이죠, 장미 씨랑. 네. 미국 사회에 이민 간 한국인들의 굉장히 왜곡된 파행의 흔적들을 쫓고 있죠. 그 다음에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 이런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도 보면은 말죽거리 잔혹사니 해가지고 아주 조금 아팠던 청춘의 시절들을 기억하는 영화들이 있는데요. 이런 영화들은 한국 영화들의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네. 들어서 맨발의 청춘, 바보들의 행진, 또 바보 선언, 그리고 박강수 감독의 그들도 우리처럼이나, 또 배창호 감독이 만든 기쁜 우리 젊은 날. 네. 배창호 감독의 안성기 씨하고 황신혜 씨의 굉장히 순수하고 착한 멜로 드라마인데, 사실은 80년대 분위기에서 유일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일종의 도피처였죠. 그런 멜로 영화들이. 그런 면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영화들도 볼 수 있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이나 영자의 전성시대 같은 영화들. 네. 미워도 다시 한 번 같은 영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파 코드의 전형적인 영화예요. 네. 어떤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버림받는다라는 네. 얘기고, 영자의 전성시대 마찬가지예요. 시골에서 상경한 여자가 집에 돈을 붙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고생을 하다가 정말 인생 끝까지 한번 내려가고, 결국 이 영화에서는 이 여자가 팔까지 잃어요. 그리고 길을 헤매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
정말 이 여자들의 삶을 통해서 당시 한국 사회가 개개인들의 일상에 얼마나 무심하고 있고 개인들이 정말 서울 시내 전국 방방곡곡 곳곳의 밤에 문화 속에서 얼마나 많이 희생되어 가고 있는가를 어떤 심파의 흐름 속에서 보여주는 한국 영화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랄까 다소 문학적으로 표현된 이만희 감독의 삼포 가는 길이라든가 네. 그 계보를 잇는다고 할 수 있는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 예. 이런 작품들을 보실 수 있고요. 또 그 고 김기영 감독의 하녀 같은 작품들도 있습니다. 하녀. 예. 한 중산층 가정에 일종의 침투한 하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점점 굉장히 그 기괴하게 망가져가는 이 모습. 정말 현실적이면서도 초현실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런 한국의 공포 영화들이 또 한켠에서 한국 사회에 들이대고 있는 비수 이런 것들도 감상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분단에 관한 영화들도 많이 있죠. 피아골, 오발탄, 또 길소뜸이나 돌아오지 않는 해병 이런 영화들도 만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작품들을 영화제에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가끔 영화제에 가면요, 뭐 웃음이나 탄성이 터지는 그 순간에 그 화면에 나타나는 장면들을 보는 재미도 아주 남다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 몇십 년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 순간에 웃음을 유발하는 장면은 그때와 얼마나 다른가 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 한국 영화 50년 회고전에 가서도 물론 우리가 이름만 알았던 제목만 들었던 뭐 감독이나 영화를 만나는 그 재미 외에도 네. 그 50여 년의 시간을 넘어서 새로 만나는 영화들이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여질까 이것을 발견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굉장히 저는 그게 단순히 무슨 재미 문제가 아니라 네. 일종의 영화 보는 문화의 어떤 그 흐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네. 정말 재밌었던 게 뭐냐면 작년 7월에 열렸던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갔을 때 그 영화제에서 쇼브라더스라고 하는 홍콩의 그 유명한 네. 그 영화사죠. 쇼브라더스의 예전 무협 영화들을 모아서 특별전을 마련했었어요. 정말 많은 인기를 모았던 특별전인데, 전 너무 재밌었던 게, 그 극장을 채운 많은 젊은 관객들이 그 무협 영화를 보면서 웃는다는 거죠. 네. 그 당시 어떤 그 당시로서 굉장히 비장하고 멋있었던 폼들이 너무 우스운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네. 근데 그게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젠 저 영화들이 웃기구나 그런 면이 아니라 그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을 뛰어넘는 그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새롭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면들이 있고요. 그렇다 그래서 그 당시의 영화들이 가지고 있던 의미들이 퇴색되지 않거든요. 그럼요. 결국은 그것들도 다 느끼게 돼요. 네. 이런 어떤 두 가지 면에서 복합적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한국 영화 50년 회고전. 한 사람이, 한 분이 쏟아놓은 그 열정의 흔적을 따라가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할 것 같습니다. 네. 이 54편의 작품들을 혼자서 다 꾸려나가다니. 그 뒷이야기를 나중에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그리고 주목되는 영화제 소식 필름 2.0의 이지훈 편집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자, 그러면 한국 영화 50년 회고전 중에서 음악을 한번 골라서 들어볼까요? 1970년대를 대표하는 영화 중에 이 영화 또 빼놓을 수 없죠. 그 장미희 씨가 주연한 겨울여자 중에서 이영식과 김세화가 함께 부르는 겨울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그리고 서편제 김수철 씨가 음악을 맡았죠. 그 중에서 소리길 함께 듣습니다.
있는 사랑이 있죠. 우리들의 겨울을 녹여줄 수 있는 사랑이 있죠. 음악이 있는 영화 산책 FM 영화 음악. Folks are blessed who make the best of every day, living by their own philosophy. Everyone beneath the sun must find a way, and I have found the only way for me. I don't believe in fretting and grieving. Why mess around with strife? I never was cut out to step and strut out. Give me the simple life. Some find it pleasant dining on pheasant. Those things roll off my knife. Just serve me tomatoes and mashed potatoes. Give me the simple life. A cottage small is all I'm after, not one that's spacious and wide. A house that rings with joy and laughter, and the one you love inside. Some like the high road, I like the low road, free from the care and strife. Sounds corny and seedy, but yes indeed, I like the simple life. Thrilling with one who's willing to be a farmer's wife. Kids calling me pappy sure make me happy. Give me the simple life. Some find it pleasant dining on pheasant. Those things roll off my knife.
me tomatoes and mashed potatoes. Give me the simple life. 감정이 고목나무의 껍질처럼 메말라 벗겨나가지려고 합니다. 이 노래로 전 그 나무에 잠깐의 물을 적셔 주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셨죠? 이정씨 들으셨어요? 스티브 타이렐의 Give Me the Simple Life, 영화 신부의 아버지 2편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그 이정씨의 사연은요, 이정씨가 가슴속에 묻어서 익혀서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올리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사연은 안 읽어드렸어요. 이 음악을 들으면 그나마 아픈 마음이 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죠? 안창원 씨, 얼마 전에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모임에 다녀왔다고요? 그 모임은 웬일인지 항상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된다. 돌아오는 길에 항상 말수를 줄여야겠어 하고 곱씹게 되신다고요. 말을 참 잘하시네요. 분명 나쁘지 않은 의도로 전하는 의미일진데 가끔씩은 말 잘한다는 평판이 끔찍이도 싫어질 때가 있다. 행동은 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라는 삐뚤어진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는 거는 아마도 스스로에게 떳떳지 못한 탓일 게다. 불가에서의 무건수행이나 카톨릭에서의 대침묵이 언제나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 이것도 또한 소음과 많은 말을 싫어하는 마음 때문인 듯하다. 이런 말과 함께 말에 관한 생각들을 쭉 올려주셨어요. 사실 이 생각은요, 저도 아주 자주 하게 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말 잘한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솔직히. 아나운서인데 이거 참 직업을 잘못 택한 건데 말 잘한다는 말은 들어보진 못했는데 말을 유난히 많이 하게 된 날, 그리고 그런 모임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나 혹은 뭐 퇴근하는 길이라든지 그럴 때는요, 어쩔 때 제가 했던 말들을 다시 다 되새겨봅니다. 이 말은 하지 말걸, 이 말은 버릴걸, 혹은 도대체 왜 나는 말만 앞설까, 말 대신 좀 몸이 먼저 앞설 수 없을까, 그런 생각에 그 다음부터는 말마저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되풀이되고 여러 번 이렇게 반복되고 나서 다시 든 생각은요, 그래서 말마저 하지 않는다면 뭐 제가 스님도 아니고 혹은 수도사도 아닌데 무건수행이나 정말 대침묵을 수행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남들과의 그 소통의 길을 제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이고 그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과 행동의 그 관계 그리고 그 고리 항상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안창원 씨처럼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지만 입을 닫지는 마세요. 그리고 말씀 잘 하시는 분들은 말씀 많이 하시는 게 남에게 도움되는 일이에요. 사실 안창원 씨가 말 잘한다는 그 칭찬을 들으셨다면 그것은 다 그 어떤 뜻이 그 뒤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FM 영화음악으로 사연 올려주실 분들은요, www.imbc.com 인터넷으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밟아오시고요. 편지 보내주실 분들은 우편번호 150에 600번 잊지 마시고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원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저희 이번에요, 그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작은 선물, 바로 2003 베스트 애니 열전 준비하고 있거든요. 1월 5일부터 29일까지 중앙시네마에서 상영하는 이 상영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총 30분께 한 분당 2매씩 초대권을 제공하니까요. 시사회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자, 어떤 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릴까요? 아하,
굉장히 불순한 이야기가 하나 올라와 있네요. 부산의 박봉욱 씨. 영화와 함께 여자를 꼬시는 법이라고요? 보통 시작하는 단계에서 영화를 보러 가게 되면 부담 없는 영화를 많이 보게 되고 그런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난 공포 영화를 추천하는 바이다. 공포는 여자를 더더욱 불안해게 만들어서 첫 만남이라는 사실도 있고 옆 남자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여우와 같은 여자들은 전혀 티를 안 내고 자신의 다리를 꼬집으며 참을 것이다. 자, 그 다음 남자가 최대한 여유로운 모습으로 여자를 안심시키는 것이다. 방금 영화에서 나온 살인귀 혹은 홀령이 나타나도 나는 너를 지켜줄 수 있다는 듯이 최대한 여유로우면서도 강직하게. 그러면 그 여인은 공포와 어색함으로 인해 움츠렸던 마음을 당신에게 한 번에 열어버릴 것이다. 박봉욱 씨, 잘못 생각하셨어요. 이거 있잖아요. 먹히는 여자 많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영화와 함께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분 나쁜 영화 혹은 아주 불쾌했던 영화라면 그 함께 있었던 사람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또 공포 영화 보면서 그 남자에게 이렇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은 속으로 이미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꼬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하튼 이거 박봉욱 씨 말씀 다 믿으시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제 클로징 곡 들려드릴 시간 됐나요? 민연홍 씨 언제나 고맙습니다. 새해를 즐겁게 맞으시고요. 불안하고 허무한 마음을 이 곡과 함께 날려버리세요. 오늘 마지막 곡은요. 김성민 씨가 신청하신 곡이죠. 도구별 중에서 한 곡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니콜 키드만의 팬이 되어버리셨다고요. 데이비 보이가 부르죠. 아마 마지막 그 장면에서 흘러나왔을 거예요. 영화 속에서는 내내 인간의 어떤 본성 혹은 인간 전반에 대해서 일갈하나 싶었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그 사진들이 이게 바로 감독이 말했던 반전 영화라고 했던 반미 영화라고 했던 그 의미를 알게 하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흐르던 곡이죠. Young Americans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She wants a young American. Young American, young American. She wants a young American. All night. But she wants the young American. Standing right through the picture window, she finds a slinky vagabond. Because as he passes the poet Mustang, heaven forbid she'd take anything. But the freak is stifled for nothing. This is a step and cuts his hand. Showing nothing, it sounds like a song she cries. Where have all Papa's heroes gone? All night. She wants a young American. Young American. Young American. She wants a young American. All right. Well, she wants a young American. All the way from Washington. Her breadwinner begs off the bathroom floor. We live for just these 20 years. Do we have to die for the 50 more? And all night, he wants the young America. Young America, just a young America. He wants the young America. All right, but he wants the young America.
thousands of divers blushing at all the Afro sealers. Ain't that close to love? Well, ain't that close to love? Well, it ain't that far to go. Hearts been broken just like you